예, 오늘 장 키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쪽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맞습니다. 3차 확산이라는 얘기가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이제 7일 이동 평균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 7일 이동 평균이 69,9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만 명에 육박해 있고요. 그 안 좋은 예측이지만 미국에서 일부에서는 곧 8만 명, 10만 명 시대를 올 수 있다 얘기하는 정도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소위 이런 경기했던 경제활동의 재개, 결국 이런 것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재미없어지는 모습,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전통 주식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항공주가 됐건 아니면 크루즈선이 됐건 비행기 회사가 됐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건 전통적인 섹터가 짙은 S&P 500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우지수가 오늘 조금 더 빠졌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좀 나름 반등을 좀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택 관련 주식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캐터필러 이런 것들, 보잉, 아메리칸 항공, 카니발 이런 것들 흔히 말씀드려서 이런 산업재 섹터에 속해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놀러 갈 때 그리고 여행 갈 때 할 수 있는 관련된 것들이 오늘 줄줄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특히 호텔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금 메리엇 호텔 이런 것들은 오늘 주가가 제법 많이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약간 상반된 쪽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결국 이러면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하는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쪽에 관련된 것, 특히 쇼핑이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것들이 오늘 다시 모처럼 한 2.5% 가까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쇼핑 관련해서 뒷단에서 일을 하는 소위 이런 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쇼피파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페24가 이제 쇼피파이랑 비슷한 회사라고 많이 벤치마켓다 그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쇼피파이가 오늘 다시 최근 들어서 한 2달 동안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주가 4~5% 올라가면서 거의 사상적에 바짝 또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고 중국에 틱톡에 지분 투자에 갖고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틱톡이 월마트 이런 데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틱톡이 오늘 소위 틱톡도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파트너사가 바로 쇼피파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쇼피파이가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화상 이런 것도 어디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줌 한다는 것 자체가 동사화돼 갖고 줌이라는 게 아주 일상적인 말이 됐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지상파 됐건 저희도 마찬가지면 줌이라든가 스카이프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줌 비디오 같은 것도 오늘 다시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재택 관련 것들이 오늘 다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좀 전통적인 것들은 약한 것이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피해 섹터, 수혜 섹터 딱 극명하게 엇갈리고 네네. 희비가 갈렸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제 온라인 쪽이라고 하면 기술 관련주,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도 연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반등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나스닥 포함 나스닥의 이제 소위 기술주들, 이런 것도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좀 재미있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주식들 전부 다 8월 말 고점 대비 지금 2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의 3차 확산이 이어지면서 모멘텀 주식들이 소위 성장 모멘텀 섹터들이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놀리지의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면에 이게 절대 다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이빗 라이언 같은 경우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인 헤지펀드 운영자인데요. IT 섹터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이 너무 버블이라는 겁니다. 이런 버블이라는 것들 찾아보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익가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매출 대비도 마찬가지. 충분 모든 것을 근거로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비싸다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겠고 좀 투자에 유의할 시점이다. 얘기를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이커머스, 소위 전자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보면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16%밖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이런 건 다른 거 다 포함되지만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한 70%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늘어났다 해봤자 16%밖에 안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보면 그거에 대한 앞으로 시장 잠재력을 상당히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을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바로 얘기하면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그게 상장 안 됐지만 쿠팡이 됐건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비즈니스들 그리고 극장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같으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CJ그룹이 네이버와 손문잡고 이런 지분 교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그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판도의 변화를 좀 읽어가는 것,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 보이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관련 이슈는 LG화학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국민연금이 이대주 주지 않습니까? 네네. 배터리 분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9월부터 해갖고 가장 큰 이슈죠. 특히 LG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 비판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깜짝 놀라서 LG화학이 여러 가지 약속을 했죠. 배당을 약속했고 물적 불안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지분은 뭐 70% 이상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어찌됐건 당장 내일 모레 아닙니까? 내일 모레 이제 임시주주 정을 할 텐데 대부분 이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거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저께 결정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자기네 반대표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의 통과 여부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석한 주주 의결권에 이제 미리 뭐 사전에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의결권 행사 상관없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요. 전체 발행 주식에서는 3분의 1인데 지금 보면 LG그룹이 특수한 개인이 34%가 있고요. 국민연금이 10% 있고 전체적 외국인이 일단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의 주주들 이런 쪽이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결론 나겠죠. 뭐 30년 날 텐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그 분사 결정 그런 얘기 발표한 다음에 주가 10% 이상, 13%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다만 회사 측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가 결국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변하는 건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오히려 실적은 계속 눈높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뭐 희석될 수 있다 그런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되겠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LG와 이 비즈니스 자체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LG 안에 이런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 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장 키포인트 잡아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